안녕하세요. 아들만 새 듣는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예전 중세 유럽에는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법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현자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자의 돌은 소설과 영화로 제작된 해리포터와 일본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에도 나오죠.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건 하위 연금술사들의 목표고요. 상위 연금술사들은 이 현자의 돌을 이용해서 불로장생을 이루는 게 꿈이었죠. 거기에다가 스스로 인간을 만드는 데 도전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인체에 있는 각 성분들인 칼슘, 철, 단백질, 지방, 수분 같은 재료들을 모아놓고 이것들을 혼합해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물론 소설 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입니다. 단순히 재료만 섞어 놓는다고 그게 사람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키가 크기 위해선 뼈가 자라야 되죠. 그 뼈가 자라기 위해선 재료인 칼슘이 필요한 거고요. 칼슘이 들어왔을 때 소화기관에서 흡수되고 뼈로 제대로 가야만 키가 클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면 칼슘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제대로 흡수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도 현자의 돌 같은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인체가 정말 신비한 것이 몸 안에 벌써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리가 먹은 칼슘들이 제대로 뼈로 가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남성 69%, 여성 56%만 권장량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슘의 주요 공급원인 우유 섭취량이 적고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키 클 때 칼슘이 중요하죠. 무조건 많이 먹어야 몸에 흡수돼서 뼈로 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이 몸 안에 흡수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만 과다하게 보충하면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상적인 칼슘 마그네슘 섭취 비율은 2대 1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200mg의 칼슘을 먹는 사람은 60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야 하는 거죠. 특히 지방과 당분을 많이 먹을 때는 더 많은 마그네슘을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또한 칼슘 흡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햇빛을 쬐서 피부에서 합성합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하루에 2-30분만 햇볕을 쬐주면 충분한데 말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영양제로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 일일 복용량에 대해선 그 기준이 다양합니다. 미국 국립의학회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20나노그램/ml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요. 하루에 비타민 D를 600 IU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는 30나노그램/ml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 하루에 1500에서 2000 IU를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타민 D 협회는 5000 IU까지 섭취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것 같군요. 우리 몸 안에 이제 칼슘이 들어왔습니다. 칼슘은 몸 안에서 여러 작용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뼈로 이동해서 키를 크게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알아서 뼈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을 실은 기차는 선로를 따라가다가 노선을 바꾸죠. 이렇듯 몸 안에 들어온 칼슘도 뼈로 가는 것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노선을 정해줍니다. 그런 역할을 비타민 K2가 합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이나 다른 조직에 침착될 수 있으니까요. 비타민 K는 K1과 K2 그리고 다른 서브 타입들이 있습니다. K1은 혈액 응고에 주로 관여하고요. 뼈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MGP와 오스테오칼신을 컨트롤합니다. MGP라는 단백질은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어 석회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뼈 이외의 부분에 과도하게 칼슘이 갈 경우엔 좋지 않겠죠.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칼슘이 뼈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외에도 키가 자라기 위한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이 뼈로 가는 역할 외에 췌장세포를 증식시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흔히 키가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으로 성장 호르몬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키가 크는데 바로 작용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IGF-1이라는 형태로
변형이 돼야 성장을 하는데요. 성장 호르몬을 IGF-1으로 변형시키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고요. 살짝 복잡하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성장 호르몬은 잘 나오는데 키가 안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IGF-1으로 변형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안 될까요? 여러 이유 중에서 인슐린 분비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이 뼈로 가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췌장세포를 증식시켜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란 거죠. 이게 키 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비타민 K2는 하루에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비타민 K2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알아볼까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낫또입니다. 콩을 발효시킨 음식이죠.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2를 보충하는데 10g 좀 넘게 먹으면 됩니다. 치즈를 채우려면 200g 정도 먹어줘야 하고요. 우유를 보충하려면 5리터 넘게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 K2를 공급하는 데는 콩으로 발효시킨 음식이 최선이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칼슘 흡수를 위해선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은 2대1이 좋고요. 두 번째로 흡수한 칼슘을 뼈로 가게 하기 위해선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은 낫또 같은 콩 발효 음식이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